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기초회계 원리 특강 2회차로서 현대 회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초회계 원리 특강 1회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란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록, 회계 처리하고 그 결과인 요약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람들,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공시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는 수많은 거래가 매일매일 발생하는데 이 모든 거래를 다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이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에 계정명과 금액을 기록합니다. 회계 처리 3대 요소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거래의 성격입니다. 분기에는 차변과 대변에 운반비, 현금과 같은 계정명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거래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서 운반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두 번째 요소는 금액입니다. 거래로 인해 회사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를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회계처리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신 분은 글로벌 어카운팅 01@naver.com으로 회계 관련 질문을 주시면 선착순으로 10분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 세 번째 요소는 시기입니다. 즉, 회계 처리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회계 처리를 언제 하느냐는 매년 말 작성되는 BS와 IS에 포함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지으므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계 처리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발생하는 순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인보이스, 한국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인보이스 발생 후 즉시 또는 60일 경과 후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인보이스 발행 시점까지 얼마간의 시점 차이가 나느냐입니다. 거래가 발생함과 동시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거래가 발생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계신데 급여, 퇴직급여 등 계정명은 회사의 거래 중 비용과 관련된 거래 유형을 나타냅니다. 화면에 나타난 계정들 이외에도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비용 유형별로 거래 발생 시기와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를 살펴보고 발생주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의 경우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곧 거래입니다.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채가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매주 급여를 지급하거나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등 주로 한 달 주기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종업원은 매일매일 근로를 제공하므로 사실은 근로의 제공이라는 거래는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은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고 한 달 주기로 일어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하는 시기와 대금이 지급하는 시기가 최대 한 달의 차이가 나며 평균적으로 한 달의 절반인 반달, 2주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운반비의 경우 회사가 운송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거래가 발생합니다. 한 달 중 여러 번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은 주로 한 달 단위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발생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최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며 평균적으로는 한 달의 절반인 반달, 2주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자 비용은 차입금을 사용하는 시간이 경과하는 것 자체가 거래의 발생입니다. 시간이 흐른 것에 비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는 매일매일 발생하는데 이자 지급은 분기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최대 3개월이므로 평균적으로는 그의 절반인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보험 서비스의 사용이라는 거래는 매일 발생하는데
보험료의 지급은 1년 주기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의 발생과 대금의 지급은 최대 1년, 평균 6개월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품보증 충당부채의 경우 보증기간이 3년이면 판매보증이라는 거래는 제품 매출 시점부터 3년간 그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채무의 경우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면 거래가 발생하는데 퇴직금 지급, 현금 지급은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발생과 현금 지급이 15년, 20년, 30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 지급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데 거래 발생 시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 없이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 또는 현금 지급 시점에만 회계 처리를 하면 우리는 이것을 현금주의 회계 처리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입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추후에 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는 수입과 비용은 이미 회계 처리를 했으므로 수입과 비용을 회계 처리했을 때 이미 인식했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이를 현금 결제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발생주의 회계 처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달 단위로 정산을 하는 거래 유형들인 급여, 운송비, 수도광열비, 임차료 등등등등에 대해 매일매일 회계 처리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현금주의는 아닙니다. 현금주의라는 것은 결산을 하는 시점, 기말결산을 예로 들면 12월 31일 현재 거래는 이미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현금 미지급 상태라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현금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 단위로 정산을 하는 것은 매월 말에 그달의 거래를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월 중에는 비록 현금주의지만 월 말에는 회계 처리를 하므로 현금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정산 기준일이 월말이 아닌 월 중의 어떤 날이라면 그날부터 월말까지 거래대에서는 금액적으로 중요한 경우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를 예를 들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보험료를 매년 6월 말에 납부를 하는 경우 현금주의는 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만 회계 처리를 하므로 12월 말 기말결산 시에는 보험료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1년치 보험료를 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합니다. 반면 발생주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마다 그 시점까지 발생한 부채와 비용을 회계 처리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기말결산 시점에는 6개월이 경과했으므로 1년간 보험료 중 6개월분을 부채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거래 유형은 정말 많습니다. 수입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과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이 수수되는 시점까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장기인 거래가 아주 많다는 의미입니다. 발생주의 거래 유형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기 이전이므로 회계 처리를 할 금액을 참조할 증빙 문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최선의 추정치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엑셀 템플릿 등을 이용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표를 칠 때 금액에 대한 증빙 문서로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 파일 계산 근거를 레퍼를 하는 것입니다.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에이징 리포트에 구간별 대손율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계산하는 엑셀 템플릿을 활용해야 하며 제품보증 충당부채는 거래처별 과거 매출액 대비 보증비 발생 경험률을 계산하여 이를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매출액에 곱하여 충당부채를 계산하는 엑셀 템플릿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가 외부에서 오면 회계 처리를 누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회계 처리를 하라고 시그널을 주므로 회계 처리 누락 리스크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주의 거래 유형은 세금 계산서와 같은 외부 시그널이 없는 거래 유형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결산시마다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해가면서 결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